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아이의 부성현입니다. 제가 주제로 가져온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고 요새 보안 업계의 화두로 올라와 있는 바로 랜섬웨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어봤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랜섬웨어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하고 그리고 저희 파이아이는 이 랜섬웨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기술력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랜섬웨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세션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저희 이제 각 트랙마다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질문을 올리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 관심 있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트렌드 2015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작년도 2015년도에 보안 위협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트렌드가 2015년도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트렌드를 이어서 2016년도에도 그 위협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도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저희 M트렌드라고 저희 맨디언트사에서 만든 매년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이 맨디언트는 제가 이 세션에는 뭐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실제로 침해 사고 조사를 하는 전문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실제 침해 사고를 당한 그런 고객사에 실제로 가서 침해 사고 수행을 하고 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맨디언트 M트렌드라는 리포트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고서는 저희 파이아이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작년도에 트렌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저희 M트렌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을 파괴하는 공격 유형이 크게 증가를 했다. 네.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든 웹을 통해서든 하고 있는데 이런 연속성을 파괴하는 악성 코드가 작년 한 해에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트렌드 2, 트렌드 2는 개인정보 유출 공격 유형이 이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도에도 역시나 증가를 했습니다. 세 번째, 기업 네트워크 장비를 공격하는 유형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 제품들, 뭐 방화벽 같은 보안 제품들 또는 보안 스위치에 취약점을 이용해서 해커가 침투를 하고요. 그 보안 장비에서 흘러나가는 패킷들을 뭐 까보거나 또는 ACL 같은 그런 보안 룰을 직접 변경을 하면서 공격을 우회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침투를 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1, 2, 3 이런 트렌드가 작년 한 해에 많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조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게 바로 트렌드 1, 비즈니스 연속성을 방해하는 공격 유형입니다. 악성 코드 유형을 살펴보면 시스템 파괴형이 많았고요. 그리고 랜섬웨어, 역시 랜섬웨어가 많았습니다. 뭐 피해 범위는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에 있는 어떠한 중요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을 하거나 또는 회사의 이제 평판, 브랜드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안 좋게는 이제 임원직들이 이제 책임을 맡고 이제 사퇴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뭐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해가지고 그런 금전적인 어떠한 손해가 일어났던 거죠. 랜섬웨어는 제가 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시스템 파괴형 악성 코드에서 사용했던 스크립트입니다. 딱 한 줄짜리인데요. 얘가 이제 수행하는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empty dir이라고 어떤 빈 폴더를 만들게 됩니다. 빈 폴더를 만들고요. 로봇카피는 저희 윈도우 시스템에 원래 있는 정상 명령어예요. 저희 카피는 잘 아는데 로봇카피는 잘 모르시잖아요. 로봇카피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는데 첫 번째 매개 변수를 두 번째 매개 변수로 그러니까 동기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mtdir 아까 만들었던 빈 폴더랑 지금 윈도우 밑에 시스템 32 폴더를 동기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윈도우 시스템 32 폴더는
빈 폴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보면 셧다운해서 뭐 1800초 이후에 셧다운을 하게끔 이런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재부팅이 되면은 시스템 32 폴더에 있는 시스템 파일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기동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 파괴형 악성 코드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는 해외 사례를 보면은 지금 작년 한 하반기 정도에 갑자기 랜섬웨어 사고 추이가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글로벌한 어떠한 트렌드고요. 한국을 지켜보면 한국 역시도 작년 10월부터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랜섬웨어 침해 대응 센터라고 국내에 있는 어떤 조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데이터입니다. 네,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작년 4월에 갑자기 올라가졌습니까? 작년 4월은 이제 클리앙 랜섬웨어라고 한국 국내를 타깃으로 한 첫 번째 랜섬웨어가 이제 발견이 되었죠. 그때부터 이제 유행이 되다가 작년 10월경부터 급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설들이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 라스라고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형태로 랜섬웨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라스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내가 랜섬웨어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랜섬웨어를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포럼, 특히 러시아 포럼에 가입을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랜섬웨어 코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격을 해보고 거기서 얻는 수익의 일부를 이제 그 포럼에다가 넘기는 거죠. 한마디로 저희가 리셀러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실제로 제가 랜섬웨어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랜섬웨어로 이제 금전을 요구를 할 때 이제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가 작년 10월경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최초에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한 약 50원 정도에 판매가 됐었는데요. 작년 10월경에는 한 50만 원 정도로 갑자기 올라갔죠.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설들이 있는데 세 번째로는 이제 작년 8월에 그 랜섬웨어 소스가 한번 공개된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든 티어라고 랜섬웨어 소스 코드가 아예 공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소스 코드를 받아서 이제 뭐 변종 악성 코드, 변종 랜섬 코드가 활발하게 이제 또 증가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국내에서도 약 13종의 랜섬웨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신고 건수에 대한 종류이기 때문에 변종까지 이제 확인하게 되면은 수백 가지의 종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랜섬웨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랜섬웨어가 어떻게 유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웹 이메일을 통해서 거의 대다수가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웹은 이제 뭐 66%이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피어피싱이라고 말하는 첨부 파일 형태로 이제 감염이 되는데요. 그 공격 유입 경로, 유입 기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웹입니다. 웹은 최근 이제 APT 공격 그룹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는 웹페이지 방문만 했는데도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는 그런 기법으로 랜섬웨어가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 실제로 랜섬웨어에 이제 사용된 기법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플래시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이 들어왔고요. 지금 저 1번에 보면 저기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되게 알아볼 수 없는 어떤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는 암호화되어 있는 캐릭터이고 얘를 복화를 하게 되면은 맨 아래에 있는 저 주소와 저 URI로 변경이 됩니다. 즉 이 말은 그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결국적으로는 저 아래에 있는 랜섬웨어 파일을 사용자 모르게 감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 보안 제품을 체크를 하는 예를 들어서 백신이 있으면 악성 행위를 안 하도록 또는 샌드박스가 있으면 악성 행위를 안 하도록 그런 식으로 기존 보안 제품들을 우회할 수 있는 코드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APT 공격에서 많이 사용했던 기법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메일 전파인데요. 이메일 전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어 피싱 공격 기법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첨부 파일입니다. 보통 이제 문서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재밌는 게 매크로 악성 코드가 또 최근에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악성 코드는 매크로로 만들어진 문서 파일은 실행을 하게 되면 보안 경고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자가 그 기능을 눌러줘야, 그 버튼을 눌러줘야 이제 그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웹을 통해서 액티브엑스를 무심코 그냥 버튼 누르듯이 이 매크로도 역시 무심코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악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고객 사례인데 스피어 피싱 이메일이 왔었고 그 안에는 이제 DOC 형태의 매크로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워드 문서 파일이 첨부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파일은 실제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배열로 되어 있는 어떠한 숫자로 이루어진 스크립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숫자는 복호화 펑션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또 다른 URI를 복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서 파일은 역시나 외부에서 어떠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는 그런 악성 문서인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랜섬웨어가 공격 기법들이요, APT 공격 기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랜섬웨어와 APT에 대한 유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아까 엔트랜드에서도 랜섬웨어가 언급이 되었지만 저희뿐만 아니고 수많은 보안 업계에서 작년도 2015년도 주목할 만한 위협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APT, 그리고 두 번째가 랜섬웨어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한 세 가지 종류의 APT 그 신규 코드가 발견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75개의 APT 공격 코드가 신종 공격 코드가 발견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야후라든지 AOL.com 같은 미국의 유명 블로그가 이 랜섬웨어에 작년에 감염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야후라든지 그런 미국 유명한 기업들이 최신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에 이제 감염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 스폰을 받는 지원을 받는 그런 랜섬웨어입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랜섬웨어 파일을 만들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국가적인 서포트를 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이건 이제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요. 특히 올해 최근 3개월 동안 한 6개의 신종 랜섬웨어 코드가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그 배후를 보니까 중국 정부의 서포트를 받았던 이전에 서포트를 받았던 APT 공격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도스라는 해킹 팀인데요. 이 코도스라는 해킹 팀은 최근에 그 포브스 그 미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 그 기업인데 그 기업이 이제 이 APT에 털렸습니다. 그게 바로 코도스라는 그룹이 이제 해킹을 한 사례인데요. 이 코도스 역시도 랜섬웨어의 어떠한 일부를 이제 공격 코드를 생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를 좀 살펴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작년 이제 9월에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어떠한 사이버 안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서로 우리 사이버 전쟁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APT 그런 해커 그룹들이 이제 어떠한 수익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라봤던 게 바로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일자리를 잃은 어떤 해커 그룹의 또 다른 어떠한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APT 공격을 했었던 그 그룹, 예를 들어서 코드소와 같은 해커 그룹이 이 랜섬웨어 공격에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사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취약점이나 어떠한
회피 기법들을 랜섬웨어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오퍼레이션 코퍼라는 이 해커 조직은요, 현존하고 있는 어떠한 모든 보안 감지 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해커 조직 집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라든지 기존의 안티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시그니처 베이스의 어떠한 보안 제품들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계속적으로 발견하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근데 이 그룹과 APT 그룹과 되게 유사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격 유형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코퍼는 특히나 뭐 스페인이라든지 폴란드, 스위스와 같은 국가를 대상으로 타깃으로 이 랜섬웨어 코드를 유포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침투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다운로드라는 이제 웹 브라우저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공격이 들어왔었고, 실제로 암호화되어 있는 랜섬웨어 파일이 그 피해자 PC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실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샌드박스라든지 이러한 AV 같은 기존 보안 제품들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코드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세 번째 유사성은 타깃형입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코드를 배포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랜섬웨어가. 올해 미국의 유명한 뭐 할리우드 이제 장로교 메디컬 센터라는 큰 대형 병원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무를 이제 응급실 업무도 못 보게 되고요. CT 뭐 자료라든지 그 병원의 중요한 정보들이 다 암호화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커는 이 병원에다가 금전을 요구를 하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17,000달러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로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좀 작은 피해 금액인데요. 이 병원장이 얘기를 하는 게 돈을 주고 이 시스템을 빨리 복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었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랜섬웨어는 한번 감염이 되면 복원할 수 있는 게 해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최근에는 어렵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3 랜섬웨어가 이제 나타났죠. 이 33 랜섬웨어는 이제 웹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얘는 이제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삼는 그런 랜섬웨어입니다. 즉 타깃형 공격 랜섬웨어 코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했던 그런 랜섬웨어와 달리 이제 타깃형 랜섬웨어인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데 이 흐름이 마치 APT와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APT와 랜섬웨어에 대한 어떤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제 APT 공격 그룹들이 기존에 활동했던 공격 그룹들이 이제 랜섬웨어를 이제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왔다. 그 점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락키 랜섬웨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었던 락키 랜섬웨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2월에 급속적으로 이제 늘어난 게 신종 랜섬웨어가 이제 락키 랜섬웨어인데요. 뭐 한국뿐만 아니고 수많은 국가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됐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국가별 이제 현황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 랜섬웨어 목표 대상 파일 확장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확장자가 .락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락키라고 불리게 되는데 주목할 거는 한국이 3위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이제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락키 샘플을 보면요. 예전에 안 그랬었는데 HWP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한글도 이제는 감염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전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피어 피싱으로
메일을 통해서 첨부 파일을 통해서 이제 감염을 시키는데 매크로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서 파일을 전달을 하면서 감염을 시켰고요. 최근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통해서 압축 파일로 감싸서 첨부 파일 형태로 이제 보내어서 감염을 시키는 형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이 랜섬웨어 파일이 다운이 되어서 실행이 되면요, 외부 CNC와 외부 해커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외부 해커 서버의 공개 키가 이제 감염 PC에 전달이 되고요. 그 공개 키로 이제 암호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공개 키로 암호화되어 있는 파일은 사설 키로만 복호화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설 키는 해커한테만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은 복호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때 키 교환을 하는 그 CNC 통신이 차단이 된다라면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레지스트리 값을 변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소프트웨어 락키라는 레지스트리 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체크를 해요. 이 키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 키가 있으면 랜섬웨어 행위를 안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방안입니다. 미리 저 락키라는 레지스트리 키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얘는 감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예요. 최근에는 이제 또 변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 이제 락키 랜섬웨어의 어떤 대응 방안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재밌는 게 그 OS 감염된 OS의 사용자 환경 OS의 그 캐릭터 언어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이면은 공격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러시아발 랜섬웨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애국심으로 이제 코드를 만든 것 같은데 언어를 바꾸시면 돼요. 윈도우 러시아어로. 근데 역시나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또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락키 랜섬웨어 요구 사항입니다. 바탕화면에 이제 저런 어떤 식으로 이게 복화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비트코인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얘가 이제 요구하는 비트코인의 이제 금액은 0.5에서 1비트코인, 약 저희 하나로 이제 한 20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통계를 내보면 하루에 9만여 대의 사용자가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9만여 대면 1년을 봤을 때는 약 4천억 정도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코딩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APT 공격 그룹들이 당연히 랜섬웨어로 자연스럽게 이전할 수 있었던 그런 메리트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락키도 공격 배후가 있습니다. 공격 배후가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덱스라는 건데요. 드라이덱스는 기존에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겨냥한 그런 악성 코드인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 봇 있지 않습니까? 예, 금융 악성 코드. 그 봇이 이제 변환되면서 이제 드라이덱스라는 이제 악성 코드로 발전이 됐는데요. 이 드라이덱스라는 이제 그룹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랜섬웨어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 얘네가 이제 락키라는 랜섬웨어까지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유사합니다. 이제 드라이덱스가 감염이 되어서 외부에 있는 어떤 악성 파일을 받는 그 URI랑 이 락키의 URI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이 락키랑 드라이덱스의 활동했던 이력들을 살펴보면 거의 유사한 그래프로 그려지게 됩니다. 즉, 락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드라이덱스라는 공격 그룹의 배후에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용했던 어떠한 기법들을 살펴보면 역시나 CK 익스플로이 킷이라든지 앵글러 익스플로이 킷을 이용을 해서 웹을 통해서 웹 취약점 코드를 통해서 전파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피어 피싱, 제가 말씀드렸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역시 되게 난독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도 모를 뿐더러 보안 시스템도 이 난독화되어 있는 코드를 이제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라키에 대해서 데모를 좀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라키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보안 제품이 왜 라키를 못 막았는지, 그럼 파이아이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설명드리면 이제 공격자가 있겠죠. 이제 제가 공격자라는 입장에서 공격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저 아래에 있는 저 G 파일은 실제로 그 스피어 피싱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첨부 파일입니다. 압축 파일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파일을 열어보면 역시 이제 JS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파일은 한번 검사를 먼저 악성 코드를 검사를 해보고요. 이건 이제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이 코드를 보시면 이제 되게 난독화가 되어 있어요. 되게 난독화가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하고 변수를 이제 지정을 하는데 변수 자체가 이제 되게 랜덤하기 때문에 기존 보안 제품에서 어떤 특정한 시그니처를 못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난독화 기법들이 있는데 저 지금 보이시는 블락으로 되어 있는 캐릭터 at 1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문자열의 1번 인덱스 값을 반환을 해라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 SF, SI, 뭐 4T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엔 이 변수에는 중간에 있는 저 i라는 문자열만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수정을 해봐요. 이렇게 문자열을 뭐 아무 문자열이나 넣고요.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결국엔 뒤에 있는 건 상관없죠. 왜냐하면 인덱스 1번에 있는 문자열만 반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이제 뭐 modified라고 덧붙여가지고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다시 한번 백신 검사를 해서 백신에서 이제 탐지가 안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실제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역시나 집 형태로 만듭니다. 뭐 인보이스라고 그럴싸하게 만들고 이제 역시나 한 번 더 검사를 해보고요. 악성 코드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 메일을 보내는 거죠. 실제 저희 장비가 지금 다 있는 환경에서 지금 제가 구현을 한 거예요. 네,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빅팀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자는 일상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제 메일을 읽게 되겠죠. 이제 내용은 제가 구성을 안 했지만 저 첨부 파일을 읽을 수밖에 없도록 이제 메시지를 이제 만들게 되고 실제로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서 기존에 이제 백신에서 탐지가 안 되도록 변조를 한 코드이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확장자를 이제 감염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JPG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이제 윈도우에 있는 JPG 파일을 가지고 감염 현황을 확인해 보면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템프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이 지금 생성이 돼요. 이게 랜섬웨어 파일이에요. 라키 랜섬웨어 파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림 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 파일 이런 파일들이 다 암호화가 돼버리는 거죠. 혹시 암호화가 되었다는 것은 깨진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일은 실행을 해도 실행이 안 되는 그런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바탕 화면이 이제
이걸 어떻게 복구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뭐 AES 128, RSA 1028, 2048로 암호화가 되어 있다. 즉 풀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비트코인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는 하나의 어떤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락키는 이제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 보안 시스템을 우회를 해서 침투하게 되는데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익스플로이 킷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문서 프로그램 취약점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매크로 함수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이제 침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저희 파이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우선은 제가 맨 처음에 이메일로 첨부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EX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EX라는 제품에서 이렇게 탐지가 되고요. 제가 아까 보냈던 그 이메일이 탐지가 된 거고, 어태치먼트에 이제 악성 파일이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고요. 악성 첨부 파일이 보이고 그 안에 있는 JS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얘는 이제 윈도우 스크립팅 호스트 파일이고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빠르게 지나갔지만 외부에 있는 어떤 CNC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CNC 서버랑 통신하는 과정은 이제 메일이 아니고 웹이죠. 그래서 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APT 공격을 막을 수 있는 NX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NX에서 탐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브젝트, 멀레 오브젝트라고 저희가 그 파일이 지금 다운로드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 NX라는 제품에서 탐지를 한 거고요. 저 위에 보이는 멀레어 콜백이 바로 그 CNC와 키 교환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통신하는 그 흔적을 저희가 탐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summit.php 어떠한 URL에 summit.php를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DJ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외부 CNC 서버랑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사용자 PC에 전달하기 앞서 저희 장비에 있는 어떤 가상 머신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그럼 실제 호스트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아까 PC에서 감염을 시켰었는데 그 PC에는 저희 HX라는 에이전트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저희 HX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아까 그 빅팀 PC가 저거 78번 PC가 바로 빅팀 PC고요. 보시면 왼쪽에 요약해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최초의 인보이스 집이었고요. 그리고 파일 변조가 되는 것, 그리고 외부에 있는 URL을 하고 어떤 IP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페이지를 요청을 했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템프 랜섬웨어 파일 최초 경로가 실제로 템프가 아니고 저 인터넷 임시 폴더입니다. 폴더에 어떤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 프로세스 스타트 즉 실제 랜섬웨어 파일이 실행된 게 저 템프 밑에 있는 아까 봤던 그 악성 코드이죠. 이런 흔적들을 HX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타임라인별로 좀 보기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그 JS 파일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JS 파일을 실행을 했던 흔적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템프에 있었던 실제 랜섬웨어 파일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지금 보시면 저 위에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거 파일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어떠한 프로세스를 건드렸는지 또는 네트워크 행위는 어떤 네트워크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파일은 어떠한 파일을 건드렸는지를 이제 이게 타임라인별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랜섬웨어 파일이 건드렸던 프로세스는 저 세 가지고요. 그리고 외부에 통신을 했었던 거는 아까 보셨던 저 IP의 저 URI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조된 락키 파일, 어떠한 파일들을 건드렸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실행했던 저 vssadmin.exe 저 파일을 통해서 지금 델리트를 하는데, 델리트를 하는 게 뭐냐면 윈도우의 복원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복원 이미지를 아예 날려버리는 거예요. 복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날리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CMD를 통해서 대를 하는데 뭘 하느냐, 뭘 주느냐,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CMD를 통해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트패드를 통해서 아까 마지막에 보여줬던 어떠한 노티스성, 어떻게 복화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데모 시연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랜섬웨어뿐만 아니고요, 모든 악성 코드에는 어떠한 행위와 감염되는 어떠한 행위와 그런 흔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와 흔적들은 되게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구성을 해커들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저희도 역시 복합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모든 행위와 흔적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APT 피해를 혹시 당해본 적이 있는지요? APT 피해. 그럼 두 번째로 랜섬웨어 피해를 당해본 적이 있는지.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랜섬웨어가 아니고 지금 랜섬웨어가 APT 공격 기법을 그대로 흉내를 내서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보안 제품들을 다 뚫고 들어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랜섬웨어가 랜섬웨어가 아니고 APT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피해는 지금 랜섬웨어에 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이 아니고 몇천만 원, 몇억 원 정도가 되는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락키라는 랜섬웨어는 저희 보안업계에서도 이제 럭키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도 럭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APT에 대한 어떤 모의 해킹을 이 락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번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랜섬웨어가 지금 랜섬웨어 관심이 있어서 지금 오신 분들이지만 랜섬웨어뿐만 아니고 랜섬웨어가 지금 어떻게 침투를 했는지 봤지 않습니까? 랜섬웨어뿐만 아니고 이 APT와 같은 공격을 반드시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랜섬웨어가 포함된 파일을 절대로 안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랜섬웨어의 암호화 동작을 중간에 탐지해서 차단할 수는 없나요? 이거는 제가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게 아마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랜섬웨어가 포함된 파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그를 랜섬웨어라고 인지를 하고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솔루션이나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메일을 통해서는 EX라는 제품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을 통해서는 NX라는 제품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변종 랜섬웨어의 경우, 아까 제가 시연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변종 랜섬웨어의 경우 최초 발견 시 탐지만 하는 건지 아니면 차단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차단할 경우 오탐에 대한 대응 플랜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웹을 통해서는 최초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 저희가 탐지는 할 수 있지만 차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네트워크 트래픽을 저희가 중간에서 가지고 있다가 악성으로 판단되면 그 트래픽을 사용자한테 내보내는 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웹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최초 공격은 한 번은 내려오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어떠한 CNC라든지 그런 통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가상머신 네트워크단에서 더 빠르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얘는 실행이 되면 어떠한 서버로 접속이 될 거야, 이런 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어떠한 외부 CNC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메일은 좀 다릅니다. EX라는 제품은 저희가 메일을 먼저 받고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상인 메일만 보내주기 때문에
최초의 어떤 변종 악성 코드나 신종 악성 코드도 저희 EX를 통해서는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저도 질문은 이제 2개만 받고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